10분 만에 피부에 무언가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집에 다 있는 재료로 광채와 기미 옅어짐을 동시에 노리는 세 번째 마지막 대박팩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이유를 압니다. 아유, 선생님. 거울이 왼수예요, 왼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죠. 아침에 거울을 보면 기미가 더 진해 보이고 얼굴빛은 점점 칙칙해진다고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화장품 여러 겹 바르지 않아도 도대체 얼굴에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은요. 단순히 피부 겉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속까지 빛이 올라와서 뿌리 깊은 속기미까지 개선해주는 비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팩을 만들기 전에 오늘의 첫 번째 특급 비밀부터 알려드릴게요. 2단계 하나만 거쳐도 팩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집니다. 바로 거즈 전처리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요, 마른 스펀지랑 똑같습니다. 바싹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잘 안 스며들고 겉에서 겉돌죠? 그런데 한번 적셔놓은 스펀지는 물을 쑥쑥 잘 빨아들입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촉촉하게 만들어 성분이 쏙쏙 들어갑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스킨을 얼굴에 듬뿍 발라주세요. 스킨 또는 정수기 물에 깨끗한 거즈를 적신 후 가볍게 물기를 짭니다. 거즈가 없으시면 깨끗한 키친타올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꽉 짜지 마세요. 이 촉촉한 거즈를 스킨 바른 얼굴 위에 덮고 3분 정도 가만히 계세요. 거즈를 떼어내고 바로 팩을 바르면 흡수율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 하나 풀어드릴게요. 왜 피부가 건조할수록 기미가 더 잘 보일까요? 역시 스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머금은 스펀지는 매끈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싹 마르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빛은 매끈한 곳에선 반사돼서 환하게 보이지만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빛이 흩어지면서 어둡고 그림자가 져 보입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하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빛 반사가 줄어들어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팩 후에는 보습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36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속기미 해결 비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15만 원 내고 받는 시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게다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음식 한 가지는 기미 개선에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비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종 모양 꾹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예쁘다고 깜짝 놀랄 특별 비법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엄지손가락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하나가 건강한 피부 비밀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기미 빼려고. 동네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색이 더 진해져서요. 한 달 전 68세 김영자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서 한시름 놓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 얼굴이 더 얼룩덜룩해져서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레이저는 피부를 살짝 상하게 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햇볕을 많이 쬐면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검은색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미색이 더 진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머님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여름엔 레이저 하지 마세요. 진짜 빼고 싶으면 해 없는 겨울에 오세요. 다른 병원들은 여름에 바쁘다는데 저희는 일부러 여름엔 손을 놓고 겨울에 바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피부과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80세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 얼굴에 기미가 꽤 많았는데 손녀가 걱정하는 마음에 데리고 오신 거죠. 진료가 끝나고 나갈 때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젊었을 땐 기미 하나 없이 얼굴이 뽀해서 동네에서 미인이라고 불렸단다. 근데 네 할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해서 계속 챙겨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늘 빨개졌어.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빨개진 얼굴이 더 예쁘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계속 얼굴 붉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미가 생겼나 봐. 손녀는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흘렸고 저도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물론 기미가 생기는 진짜 원인은 다르지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세린 잘못 쓰면 기미 폭탄? 요즘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나가면 피부가 촉촉하고 좋아진다는 소문 듣고 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세린은 막 형성을 해서 낮에 바르면 열단 먼지가 갇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엔 가볍게, 밤엔 바세린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준비한 3가지 팩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팩을 하기 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팩들은 모두 안전하지만 혹시 모르니 팔 안쪽에 소량 발라 패치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붉어지거나 따가우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참깨, 계란,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아니면 시골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좋은 피부과를 찾기 어려우셔서 더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팩 비법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팩을 알려드릴 거. 이건 정말 신기해요. 버리는 재료로 만드는 팩인데 효과는 최고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팩 바나나 요거트 팩 민감성 피부 추천. 첫 번째는 아주 순한 팩입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께 추천합니다. 재료는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바나나 껍질과 플레인 요거트 1큰술입니다. 바나나 껍질이요? 원장님, 그거 버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하셨잖아요. 그 지혜가 바로 이 팩에 담겨 있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멜라닌 색소의 과다 생성을 막아준답니다. 또한 비타민 B와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75세 환자분 중에 이 바나나 팩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손주가 요즘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초등학생 손주가요. 라고 자랑하셨답니다. 만드는 방법은 2가지 중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숟가락으로 바나나 껍질 안쪽에 흰 부분을 긁어 요거트와 섞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쉽죠? 두 번째는 바나나 껍질을 깨끗이 씻고 요거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 팩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믹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하실 거예요. 농약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바나나 껍질을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짝 데쳤다가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한 팁을 드릴게요. 팩을 바른 후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거즈 전처리법을 응용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거즈나 키친타올을 적셔 살짝 짜준 다음 팩 위에 올려놓고 10분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팩이 마르지 않고 유효 성분이 피부 속까지 더 깊이 스며든답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시고 나서는 원장님, 이거 정말 다르네요.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이 팩은 즉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기미 관리에 보조적인 도움을 줍니다. 제가 드리는 또 하나의 팁,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서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차가운 팩은 피부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팩 들깨 영양팩 속기미와 탄력 개선. 두 번째는 속부터 영양을 채워주는 팩입니다. 여러분, 들깨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조상님들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들깨 씨앗으로 죽을 끓여 먹으면 몸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방고서 본초 강목에는 거친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피부 비법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죠. 제 할머니도 들깨로 뭐 만들어 바르셨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냄새 난다고 싫어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할머니 피부가 정말 고와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팩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비법인 셈입니다. 재료는 들기름 밥수저 반 스푼, 들깨가루 밥수저 반 스푼, 그리고 꿀 밥수저 한 스푼입니다. 이 재료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꼭 냉장 보관된 신선한 생들기름을 사용하세요.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하고 신선한 향이 나야 합니다. 냄새가 시큼하거나 찌든 냄새가 나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기름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껍질을 벗긴 탈피 들깨가루를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되니 한번 사용할 만큼씩 덜어 쓰시고 나머지는 꼭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깨가루에 들기름과 꿀을 넣고 잘 섞어 점성이 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좀 뻑뻑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꿀을 조금 더 넣으세요. 세 팩 모두 10분 유지 비비지 말고 미온수로 해제, 이 원칙만 지키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팩,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팩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분들이 항상 이거 정말 마법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팩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 팩 대박 광채 팩 광채와 속기미 동시 관리. 이 팩은 오늘 소개해 드릴 팩 중에서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재료는 들깨가루 반 큰술, 들기름 반 큰술, 계란 노른자 1개, 그리고 천연 사과 식초 1방울에서 2방울입니다. 이 팩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천연 사과 식초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 식초 타서 마시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식초는 몸에 좋은데 피부에도 정말 좋답니다. 사과 식초가 왜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약간 신맛이 나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데요.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사과 식초는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오래된 김치가 싱겁다가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면 다시 맛있어지는 것처럼요. 식초는 민감 피부 홍조 타입은 한 방울만 시작, 따가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눈가 입가 제외는 필수입니다. 제 80세 환자분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내가 젊었을 땐 얼굴에 식초 물로 세수했더니 피부가 뽀얘졌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어요. 그 지혜가 바로 이 팩에 담겨 있답니다. 사과 식초는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새살이 돋아나게 도와줘요. 그래서 칙칙했던 피부가 점점 맑아지는 거죠. 식초는 꼭 천연 사과 식초를 사용하셔야 해요. 일반 식초는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란 노른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노른자는 영양 덩어리예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특히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영양분을 피부 속 깊숙이 전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 사과 식초와 계란 노른자가 만나면 마법이 일어나요. 옛날에 산모가 미역국에 식초 몇 방울 넣으면 더 건강에 좋다고 했던 것처럼 사과 식초가 노른자의 영양분을 피부가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들깨가루, 계란 노른자, 천연 사과 식초의 이 환상의 조합이 바로 속기미까지 개선하는 비밀이에요. 마치 세 가지 약재가 만나 보약이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피부 속까지 빛나게 해주는 특별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그릇에 들깨가루 반 큰술을 넣습니다. 들기름 반 큰술을 넣고 잘 섞어 점성이 나게 합니다. 노른자 1개를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사과 식초 한두 방울만 넣어주세요. 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딱 한두 방울만요. 이제 잘 섞인 팩을 얼굴에 펴 바르세요. 눈가와 입가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있어요. 팩을 바른 뒤 거즈나 키친타월에 미온수를 촉촉하게 적셔서 팩 위에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팩이 마르지 않고 좋은 성분이 피부에 더 잘 스며든답니다. 세 팩 모두 10분 유지 비비지 말고 미온수로 해제, 이 원칙만 지키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어요. 효과를 더 보려고 팩이 바싹 마를 때까지 놔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팩이 딱딱하게 굳어서 얼굴이 마치 석고상처럼 되었대요. 그러다 떼어내려고 문지르다가 피부가 빨개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젖은 키친타올을 올려주시고 절대 15분 이상은 두지 마세요. 세안할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팩이 굳은 상태에서 문지르면 들깨가루 입자가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팩을 제거할 때는 미온수를 얼굴에 살짝 끼얹어 팩을 불린 뒤 부드럽게 살살 헹궈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갓난아이 목욕시키듯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제 환자 중에 73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세요. 평생 농사일 하셔서 얼굴이 햇빛에 많이 그을리신 분인데 이 팩을 2달간 매주 한 번씩 하셨대요.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어디 성형이라도 했냐고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형은 아니지만 그만큼 피부가 맑고 환해졌다는 뜻이겠죠? 팩을 헹구고 나면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세요.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하게 반들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피부가 좋아져서 기미가 묻히는 보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팩 하나로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약속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주 1회 정도 병행하면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팩 효과를 2배로 만드는 식사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결국 몸속 영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식사하실 때 파프리카나 고추를 꼭 같이 드세요. 특히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C는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주고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채소는 식사 직후보다 간식처럼 따로 드시면 흡수 효율이 더 좋아요. 아마 TV에서 동안 피부를 가진 분들이 저는 명태채나 북어채를 자주 먹어요 라고 말씀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명태나 북어는 실제로 피부에 좋은 점이 많아요. 하지만 기미를 없애주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명태채는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과 재생을 위해, 비타민C가 많은 채소는 기미 관리를 위해 드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둘 다 우리 피부에 좋은 음식이니 식단에 함께 포함하시면 좋겠죠?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8세 할머니는 이 팩과 함께 매일 빨간 파프리카를 드셨대요. 2달 후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원장님, 요새 거울 볼 때마다 왼수 같지 않고 친구 같아요. 라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이 팩은 자외선 차단과 함께 병행해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엔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만약 팩 사용 후 갑자기 피부가 더 붉어지거나 통증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상담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속에서 올라오는 광채와 도대체 무슨 시술 받았냐는 칭찬을 듣는 변화, 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팩이 조금 복잡해서 부담되셨다면 댓글에 꿀팁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피부 광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동네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아니면 시골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좋은 피부과를 찾기 어려우셔서 더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팩 비법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